오늘은 풍수에 좋은 집안 인테리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는 가족의 건강과 금전운을 지배하는 곳이므로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풍수상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안을 총 6군데로 나누어 풍수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방 1. 시계를 걸어둔다. 주방에 시계를 걸어두면 금전운이 상승한다. 싱크대에 부착하는 음향기기, 라디오 TV는 뒤에 오도록 배치하는 게 좋다. 2. 흰색 도기 그릇을 사용한다. 도기는 음향의 조화가 깨지기 쉬운 주방에 가장 적합한 그릇이다. 특히 항상 사용하는 밥그릇은 흰색을 선택해 다양한 기운을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무 그릇도 추천 아이템이 된다. 3. 조리기구는 싱크대 아래 둔다.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 아래에는 불의 기운을 지닌 조리 도구를 두는 것이 좋다. 서로의 기운을 견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식품은 불을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아래 두는 것이 좋다. 4. 칼꽂이를 사용한다. 주방에 칼을 내놓은 상태로 두면 금전과 관계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칼은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한다. 금속으로 된 숟가락이나 포크 등을 제대로 정돈해두지 않으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 1. 냉장고 문에 다닥다닥 자석을 붙이지 않는다. 스케줄 메모를 붙여놓는 것은 좋지만 음식 창고에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붙이면 돈을 부르는 운이 빠져나간다. 불의 기가 강한 주방에 지갑을 놓는 것도 금물. 불이 금을 연소시켜 금전운을 날려버린다. 2. 식탁은 벽에 붙이지 않는다. 공간이 좁더라도 식탁은 가능한 한 벽에 고정시키지 않는다. 벽이 기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공간상의 제약이 따른다면 차라리 상을 펴고 먹는 것이 낫다. 풍수를 기준으로 보면 식탁은 나무 재질의 둥근 것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에 좋다. 3. 식탁 위에는 약을 두지 않는다. 식사 후 제때 챙겨 먹기 위해 올려두는 약봉지. 식탁 위에 약을 올려두는 것은 약 먹을 이를 불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4. 가스레인지는 모서리에 두지 않는다. 불의 기운이 있는 것은 모서리나 동북방에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모서리에 가스레인지를 두면 화재가 일어나 병을 앓게 될 위험이 있다. 거실은 흙의 기운이 흐르는 공간. 가능한 가구를 낮게 배치하고 밝게 유지한다. 1. 소파는 현관을 등지고 배치한다. 소파 옆에 출입문이 있거나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풍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 공간에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가급적 기역자 형태로 배치할 것을 추천한다. 2. 마룻결의 방향은 현관에서 실내 쪽으로 향하게 한다. 운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마룻결의 방향이 현관에서 실내로 향하는 것이 좋다. 무거운 가구나 지나치게 큰 가전 제품은 흐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삼가한다. 기의 통로가 되는 베란다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는 것도 금물이다. 3. 밝은 색의 벽지를 바른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거실은 풍수상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다. 가족의 화목과 건강운을 높이고 싶다면 밝은 색의 벽지와 커튼을 사용해 거실을 더욱 밝게 연출한다. 4. 관엽 식물 안그루를 키운다. 화초가 없는 거실은 운기가 멈추기 쉽다. 거실에 생기를 불어넣고 가전 제품의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잎이 많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다. 식물이 말라 죽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므로 물을 제때 주고 먼지도 자주 닦아준다. 1. 젊은 사람이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중후한 소파는 사용하지 않는다. 값비싼 소재를 사용한 무거운 소파는 자칫 젊은 사람의 운기를 달아나게 한다. 출세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또한 가죽 소파는 사람의 마음을 숨기는 역할을 하므로 가족 간의 단란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패브릭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거실 확장을 하지 않는다. 거실을 확장하는 것은 주택의 내구력을 약화시키고 풍수상 흉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좋지 않다. 이미 개조를 했다면 벽을 허문 부분에 잎이 무성한 화초를 두어 생기를 모으는 게 좋다. 3. 거실 벽에 가운을 걸지 않는다. 거실에는 산이 그려진 풍경화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길하다. 금전운과 재산운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에 추상화나 가운을 걸어두면 복이 들어오기 어렵다. 4. 에어컨의 덮개를 씌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덮개로 장기간 덮어두면 흉한 기운이 발생한다. 보기 싫다면 차라리 파티션으로 가리는 것이 좋다. 거실에 유리 테이블을 놓는 것도 좋지 않다. 유리는 노력해서 살아가려는 의욕을 빼앗기 때문이다. 욕실. 욕실은 부부간의 애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이며 물의 기운을 갖고 있어 가족의 건강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욕실의 문을 장식한다. 문 옆에 난화분을 두거나 문에 밝은 색채의 소품을 걸어두면 나쁜 기운을 차단시킬 수 있다. 창이 없는 욕실일 경우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붉은 계열의 꽃화분을 둘 것을 추천한다. 2. 밝은 타일을 붙인다. 고여있는 탁한 길을 풀어주기 위해 욕실은 밝게 꾸며주는 것이 좋다. 깨끗한 흰색이나 연겨자색이 무난하다. 3. 욕실의 문은 기본적으로 닫아둔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변기가 보인다면 나쁜 기운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경우 환기나 습기 제거를 위한 경우 외에는 욕실의 문을 닫아둬야 한다. 변기 뚜껑을 항상 잘 닫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자질구레한 물건 없이 깨끗이 정돈한다. 세면대 주변에 여분의 물건이 없도록 정리하여 거울에 비치는 물건이 없는 것이 좋다.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쌓아두면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므로 세탁물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이다. 1. 샤워 커튼은 달지 않는다. 좁고 막혀있는 공간인 욕실에 샤워 커튼을 다는 것은 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일이다. 수납을 위해 여러 개의 선반을 다는 것도 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2. 욕조에 물을 받아두지 않는다. 욕실의 습기는 음기를 불러 모으는 요인이다. 샤워 후에는 창을 열어 환기시키고 욕조에 고인 물도 곧바로 뺀다. 3. 젖은 타월을 방치하지 않는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 타월은 운기를 떨어뜨리는 소품이다. 항상 뽀송뽀송하게 말려 사용하도록 한다. 타월의 색은 흰 것이 가장 좋지만 옅은 색상이라면 어떤 색이라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4. 화려한 꽃무늬, 강한 무늬의 매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욕실 앞 매트는 남편의 운과 관계 있는 소품이다. 지나치게 낡을 때까지 사용하면 남편의 기운이 저하되고 화려한 매트를 사용하면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일이 생긴다. 현관. 현관은 바깥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다. 남편의 운과 여성의 인연을 주관하는 장소로 항상 밝고 환하게 유지하면 집안의 복을 불러들인다. 1. 높이를 달리야 넥자는 좋은 기를 부른다. 꽃이나 식물 사진, 풍경화 등을 현관 벽의 높이가 다르게 걸어두면 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자연의 왕성한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림을 벽에 장식할 때는 액자에 끼워서 거는 것이 기본이며 현관에서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2. 맑은 소리를 내는 현관. 어두컴컴한 현관은 기의 흐름을 정체시켜 나쁜 기운을 고이게 한다. 또한 현관에 종이나 풍경을 달아두면 소리가 날 때마다 멈춰진 공기를 깨뜨려 나쁜 기운을 중화시킨다. 가장의 성공을 부추길 수 있는 방법이다. 3. 초록 식물이나 꽃으로 장식한다. 방위에 상관없이 신발장 주위에 식물을 두면 밖에서 들어온 기운이 상승한다. 화병이나 화분 밑에는 반드시 깔개를 깔아야 한다. 4. 커다란 신발장을 사용한다. 너무 크다 싶을 정도의 신발장이 풍수적으로 길하다. 따라서 벽면에 꼭 맞게 맞춤 제작한 붙박이형 신발장이 최적의 형태이다. 신발을 정리할 때는 색이 밝은 것은 위쪽에, 어두운 것은 아래쪽에 수납하도록 한다. 전혀 신지 않는 신발은 계속 넣어두기보다는 버리는 것이 좋다. 1. 현관 정면에는 거울을 걸지 않는다. 현관에 거는 거울은 집안의 행운을 불러들이는 아이템이다. 그러나 정면에 거울을 걸면 밖에서 들어오는 행운을 반사시킴으로 삼가는 것이 좋다. 거울은 왼편 금전운이나 오른편 출세운 내 걸어야 하며 테두리가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2. 화려한 매트를 깔지 않는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운 매트는 잦은 이사, 정근을 유도하는 아이템이다. 현관에는 그리 튀지 않는 소박하고 무난한 매트가 적당하다.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원할 때에는 아예 매트를 깔지 말 것을 권장한다. 3. 문의 소리나 현관의 악취를 없앤다. 문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거나 쿵쿵 소리를 내며 여닫으면 집안에 잡음이 생긴다. 현관에서 악취가 나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관은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항상 쾌적하게 유지한다. 아이들 방. 아이방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라 학습과 휴식을 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방위와 가구의 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방에 사람이 없을 때는 문을 열어둔다.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기의 흐름은 정지하게 된다. 방 안에 쌓인 나쁜 운을 배출하고 좋은 운을 새로 받아들이기 위해 비어있는 방은 항상 문을 열어두도록 한다. 2. 현관과 가장 가까운 좌측에 아이 공부방을 배치한다. 이곳은 침착하고 주도 면밀한 기가 작용하는 곳이다. 아이가 온순하고 침착한 성격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도 배가 된다. 책상이나 책꽂이 등은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서 배치하면 아이가 산만해지지 않는다. 1. 책을 가로로 쌓아두지 않는다. 책상 위 책꽂이에 가로로 쌓아두는 책들은 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당장 정리정돈 습관부터 가르친다. 2. 방의 입구에는 큰 가구를 놓지 않는다. 방문 입구에서부터 창으로 흐르는 길을 막지 않기 위해 문 옆에는 커다란 수납 가구를 놓지 않도록 한다. 방 안에 가구를 배치할 때에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벽에는 장식을 많이 걸지 않는다. 침실 벽에는 되도록 못자국을 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벽에 생긴 흠 하나하나가 가족의 앞길의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시계 한 개나 풍경화 한 점 정도만 거는 것이 좋다. 안방. 안방은 휴식을 취해 원기를 다시 회복하도록 만드는 공간이므로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모두 제거한다. 1. 침실 서랍에는 지갑을 넣어둔다. 금전운은 어두운 장소에서 증가한다. 따라서 지갑은 수납장의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 정답이다. 통장이나 인감 등 가계에 관련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갑을 밝은 장소에 두거나 핸드백에 넣은 상태로 두면 금전운이 달아난다. 2. 창문 틀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 안방 화장실은 모든 운세의 통로이다. 낡고 더러워진 창틀로는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교체가 힘들다면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침대 안쪽은 남편, 바깥쪽은 주부가 눕는다. 방문을 기준으로 침대의 안쪽은 남편의 자리이다. 생기가 샘솟는 지점에 집안의 가장이 위치해야 온 집안이 원만하게 운영된다. 침대를 배치할 때에는 방위와는 상관없이 머리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며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으면 금상첨화다. 4. 레이스와 직물에 이중 커튼을 단다. 침실은 약간 어두운 득구며야 재물이 쌓인다. 뿐만 아니라 좋은 기가 들어와도 커튼을 닫아놓지 않으면 기가 바로 밖으로 나가므로 침실의 커튼은 필수이다. 레이스와 직물에 이중 커튼을 달면 좋은 기는 남기고 나쁜 기는 내보내는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 거울에 잠자는 모습이 비치면 좋지 않다. 화장대나 벽에 걸어놓은 거울이 자신의 잠자는 모습을 비추게 될 경우 운세가 반으로 깎인다. 침실에 거울을 배치할 경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화려한 침대 커버는 피한다. 지나치게 예쁜 침대 커버는 배우자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배우자의 바람길을 자극하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침대의 방향이 동쪽이라면 녹색, 남쪽은 연갈색, 서쪽은 진녹색, 북쪽은 흰색이 길하지만 방위를 모를 땐 화이트나 베이지 컬러의 붉은 계통의 포인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3. 현관과 마주보는 안방은 좋지 않다. 안방의 문이 현관을 바라보면 좋은 기가 고이지 못하고 모두 새어나가게 된다. 그리고 안방의 핵심인 침대가 방안 화장실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을 그대로 받게 되므로 흉이 된다. 마지막으로 집안 전체의 길한 풍수 형태를 알아보자. 1. 청소.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은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더럽고 복잡한 공간에는 나쁜 기운이 쌓이기 쉬우므로 청소와 정리를 생활화한다. 2. 밝은 공간. 집안이 어두우면 운세가 저하되기 쉽다. 가구는 자연광을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실내 조명은 밝게 설치해야 한다. 3. 천연 소재.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적인 소재는 제조공법의 문제로 불의 기운을 넘치게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집의 운세를 하락시킬 수 있다. 집안의 소품은 가능한 한
천연 소재를 쓰는 것이 최선이다. 4. 통일감. 잘 되는 집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기운을 조절하는 일이다. 가구 소품 등 풍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적당한 통일감과 균형을 이룬다면 그 집은 풍수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까지 풍수에 좋은 집안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부자가 되는 부적 사진인데요. 캡처하셔서 가지고 계세요. 혹시 모르죠. 좋은 일이 생길지도요. 아참, 그리고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차례상 차리는 법을 살짝 알아볼게요. 제사란 자기를 낳아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돌보아주신 선조의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자손들의 도리이며 예로서 제수를 차리는 주부나 제사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도 목욕을 하고 쓸 그릇을 잘 닦는 것이 성의의 표현이다. 제상의 진설원칙을 크게 아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홍동백서, 붉은색은 동쪽, 흰색은 서쪽. 조유리시, 대추, 밤, 배감 순서로 과일을 올린다. 어동육서, 동쪽으로 어류, 서쪽으로 육류를 올린다. 구동미서, 생선머리는 동쪽 방향, 꼬리는 서쪽 방향. 제사에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제관이라고 부르는데 동쪽은 제관의 우측, 서쪽은 제관의 좌측을 말한다. 참고사항으로 재물음식에는 고춧가루와 마늘로 양념을 하지 않고 식혜, 탕면엔 건더기를 쓰고 복숭아와 갈치, 꽁치, 상치 등 생선의 끝자가 치자인 것은 사용치 않고 수저를 꽂을 때에는 패인 곳을 동쪽으로 밥의 한복판에 놓는다. 또 조유리시의 순서가 되는 대추는 시가 하나로 임금을 뜻하고 밤은 세톨로 3점승, 감은 6개로 6조관, 속배 또는 사관은 8개로 8도 관찰사를 뜻한다는 풀이도 있다. 진설의 순서는 시척 잔반을 심의 앞에 놓고 다음에 앞줄에서부터 차례로 놓아간다. 제수의 종류로 매탕은 유생선, 굴대합 두부이며 좌반은 미역, 콩잎, 육류 등이다. 숙채는 무우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등이며 호는 북어, 건대구, 건상어, 오징어, 육포 등이다. 육물에는 간회 또는 천엽 육회이며 육생선 등으로 만들고 5에서 7꼬챙이를 쓴다. 병과실로는 밤, 대추, 곶감, 배, 은행 등을 쓰며 적으면 3가지, 많아도 5가지 이상은 쓰지 않는다. 하하,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만은 늘 가족과 함께겠죠? 맛있는 송편과 음식들 많이 드시고 살은 2kg씩만 소용하는 걸로 해요. 히히, 그럼 여러분 안녕?